마켓인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기업들 위주로 탐방하시는지 그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보통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 위주로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기업인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라파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라파스라고 하셨는데 보통 라파스 하면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이 회사는 2019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의약품, 패치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국내외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여드름 패치를 ODM 형태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4년도에는 자사 브랜드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3분기 누적 별도 기준은 마이크로니들 ODM이 약 47%, 자사 브랜드가 40%, 그 외에 뭐 기타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약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라파스가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니들 기술 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이크로 니들이 정확히 어떤 기술입니까? 네, 마이크로니들이 이제 수백 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이제 미세한 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피부에 있는 진피층까지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뭐 TDDS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도포식 경피 흡수제 대비 약물 전달 효율이 더 높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주사를 맞게 돼서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통증이 없다라는 강점이 좀 있고 동사는 이 마이크로 니들이 체내에서 분해가 이제 되면은 유효 물질을 토출하는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은 이 형틀, 몰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유효 물질을 넣고 굳히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독자적인 기술, 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한글로 좀 표현을 하면은 몰드 프리 제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방식과 이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기술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기존의 몰드 방식은 이 마이크로 니들대의 약물을 고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로 이제 건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뜨겁다 보니까 이런 유효 물질이 파괴될 가능성이 항상 좀 더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동사가 개발하는 이런 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송풍을 통해서 상온에서 건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없고 그리고 제조 공정도 5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지금 특허를 내서 미국, 중국, 일본, 국내에 지금 특허를 등록을 해서 해당 특허는 2033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을 보면은 이제 몰드 프리 제조 기술, 이제 오른쪽에 약간 초록색 배경으로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된 방식의 기술이니까 이제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니들 하면은 또 최근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쪽에서 좀 핫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시장도 좀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이 회사의 아까 매출 비중의 약 40%가 뭐 자사 브랜드다 아니면 47%가 마이크로니들 ODM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사 브랜드 판매 채널별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올리브영이 40%고요. 그리고 홈쇼핑이 30%, 그 외가 이제 30%가 되는데 보통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여드름 패치 아니면은 이제 주름 패치 아니면 모기 진정 패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드러그스토어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로는 뭐 애터미, 올리브영 그리고 이제 미국, 뭐 일본은 다이쇼 제약 이런 여러 브랜드사에 지금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 시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릴 이제 OTC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OTC라는 거는 이제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FDA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초로 여드름 치료용 일반 의약품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 제품은 지금 ODM 형태로 납품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아니면 타겟 같은 다양한 드러그스토어 채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판로를 개척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킬라 ES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살리실산 이게 각질을 녹여서 피지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일반 하이드로겔 패치보다 피지 배출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분석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바로 미국 내 유일한 일반 의약품 여드름 패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다른 브랜드 제품 대비해서는 이런 효능이 더 좋기 때문에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개당 하나에 3달러 이상 한 3.1달러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당 1달러 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어느 정도의 뭐 자신감 이런 느낌으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 외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하나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의약품 제형 변경 사업화의 가속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간 화장품 쪽에 관련된 얘기라면은 이거는 좀 그 외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이제 비염을 타겟으로 하는 랩메드 1506 파이프라인 임상 1상을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군 환자군에는 투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3군 환자군의 모집과 투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분기쯤에는 임상 1상을 종료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상장사인 대원제약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비만 치료제 개발 국책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에서 대장주는 뭐 인벤티지랩 등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이제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합성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고비 아니면은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를 주사제가 아니라 패치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데다 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형태의 출시가 된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이제 내년 1분기에 임상 1상에 진입을 할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국책과제 특성상 이거를 2024년 내에 1상을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상을 종료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본다면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시장을 전망한 게 있는데 2030년 약 136조 원의 시장이 달할 거고 거기에서는 미국의 일라이릴리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해당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그만큼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인벤티지랩도 있고 뭐 대한제약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라파스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충분히 동사가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형 변경과 함께 또 요즘 올해 좀 핫했던 섹터죠.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라파스입니다. 그럼 앞서 실적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매출액이 일단 3분기 누적까지긴 합니다만 살짝 주춤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적 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은 보통 이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를 보면은 200억 원 내외에서의 약간 플랫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부분 아직은 매출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있지 않아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66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고 올해 3분기 누적까지로는 27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뭔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영업 손실, 적자가 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회사의 오버행 이슈도 좀 같이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오버행은 12 기준으로는 4회차, 5회차가 있고 교환사채 2B 같은 경우에는 6회차가 있는데요. 전체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163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18.8%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사채별 전환가액이 4회차가 4만 800원, 5회차가 2만 100원, 6회차가 3만 1,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2만 원 언더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회사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려를 하는 게, 그러면은 그 회사들 이제 12 홀더나 2B 홀더가 얘기하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이 회사가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돈이 있냐라고 보면은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은 이 회사가 약 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풋옵션이 나온다 해도 그것들을 다 충분히 대응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이런 포커스도 좀 맞추면 될 것 같고, 4회차 12, 6회차 2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라서 이 부분을 보시고, 5회차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말부터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오버행 이슈가 있으나 그거를 커버할 능력이 되고 상대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오버행 우려가 있지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매출 비중에서 마이크로 니들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자사 브랜드가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라파스가 하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겠네요. 네, 일단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거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OTC 제품의 매출 급증이 결국은 모멘텀이 될 것이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따라오겠지만 시장 자체로 이 회사의 지금 투자 포인트로 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미국으로 진출한 OTC 의약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런 모멘텀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 섹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기간 조정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그거를 좀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라파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진출 OTC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가 바닥권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라파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